궁통보감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나무, 그러니까 목,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계절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생명력을 보여주는지 그 역동적인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책 궁통보감입니다. 동양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저희는 이 책의 첫 부분, 논목, 그러니까 나무를 논하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나무의 본성이 대체 뭐냐? 이걸 짚어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 그루 나무가 된 것처럼 말이죠. 재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옛사람들은 나무의 본질, 그 핵심을 뭐라고 봤을까요? 궁통보감은 딱 이 한 문장으로 나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성 등상이 무소지. 와, 뭔가 강렬하지 않나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무의 모든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의 본성은 멈추지 않고 위로 솟구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위로 뻗어나가려는 그 힘, 그게 바로 나무의 본질이라는 거죠. 엄청난 성장 에너지, 발전하려는 의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가 혼자서 클 순 없잖아요. 그쵸? 목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뿌리를 단단하게 내릴 흙, 토가 있어야겠죠. 이게 기반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살아 숨쉬려면 당연히 물, 수가 필요하죠. 자양분이니까요.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죠.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거나 심하면 나무가 둥둥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금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잘 쓰면 나무를 다듬어서 멋진 가구나 기둥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만나면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무서운 도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오행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절의 문을 열어볼까요? 생명이 막 시작되는 계절, 봄입니다. 궁통보감에서는 이 봄의 나무, 그러니까 막 자라기 시작하는 어린 나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른 봄에는 정말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제 막 싹을 틔우려면 햇살, 그러니까 불의 따스함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땅은 아직 차갑잖아요. 이런데 물까지 너무 많아버리면 그 어린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얼어버리거나 상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조화예요. 따뜻한 불의 기운과 촉촉한 물의 기운이 딱 알맞게 만날 때 바로 그때 나무는 비로소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건 그냥 자연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 같지 않나요? 자,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운 봄이 지나고 이제 나무의 에너지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계절, 활기찬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궁통보감에서는 여름의 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월지목, 근건엽조. 이 구절 안에 사실은 여름 나무가 겪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시련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름의 나무는 뿌리와 잎이 모두 말라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겉보기엔 가장 푸르고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인데 속으로는 타는 듯한 태양 때문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화려할 때 가장 힘든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봄에는 그렇게나 반가웠던 햇살, 즉 불이 이제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된 거고요. 대신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바로 시원한 물, 수이죠. 물이 정말 절실해져요. 나무가 너무 바싹 말라있으니까 심지어 금으로 가지치게 하는 것조차 나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시기에는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보다 일단 살아남는 것, 생존이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가 드디어 열매를 맺는 성숙의 계절, 가을이 왔네요. 자, 이 가을의 나무를 이해하려면 궁통보감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 살아있는 나무, 생목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성장을 멈추고 제목이 된 나무, 사목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쇠, 즉 금과의 관계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직 살아있는 나무,
생목에게 금은 그냥 상처를 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장을 다 마치고 수확된 나무, 사목에게 금은 어떤 존재일까요? 마치 훌륭한 목수가 좋은 목재를 만나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그 나무에 새로운 쓸모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풍성했던 결실의 계절도 저물고 나무는 다음 봄을 기약하며 긴 휴식에 들어갑니다. 바로 겨울이죠. 겨울의 나무 상태를 궁통보감은 이렇게 딱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동월지목, 반굴재지. 아, 정말 이 표현 하나로 겨울 나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겨울의 나무는 땅 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모든 생명이 멈춘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땅 속 깊은 곳, 그 뿌리에 모든 생명 에너지를 꽉 응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다시 돌아올 봄을 기다리면서요. 이때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딱 하나, 생존입니다. 얼어붙은 땅을 녹여줄 따뜻한 온기, 즉 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영양분을 지켜줄 흙, 토의 역할도 아주 중요해지죠. 화려함도 성장도 다 내려놓고 오직 다음 봄을 위해 조용히 힘을 비축하는 시간. 그게 바로 겨울의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봄부터 겨울까지 나무의 사계절을 쭉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나니 나무의 삶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나무의 여정은 정말 자연의 리듬 그 자체예요.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여름에는 온 힘을 다해 번성하고, 가을이 되면 그 노역의 결실을 맺죠. 그리고 겨울, 모든 걸 비워내고 다음을 위해 쉬어갑니다. 이 네 단계가 끝없이, 정말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궁통보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나무 이야기는요, 목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고 또다시 태어나는 바로 이 위대한 생명의 순환,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